공소장 변경 중요한데요. 자, 법원은 무엇을 심리하고 무엇을 판결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자, 누구를? 당연히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 합니다. 뭐 공범자 안 돼요. 공동피고인 못 해요. 성명 모용 소송에서 피모용 못 해요. 누굴 심판해야 돼? 피고인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 합니다. 당연히 판결 효력도 누구한테 미쳐? 피고인한테만 미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미칩니다. 공범자 이런 사람한테는 판결을 안 미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심리할 것인가? 여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이라 그럽시다. 이것만 심판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못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이것만 심리해요. 그러면 이것의 판결은 어디까지 이제 판결하잖아요. 판결의 효력이라고 그럽시다. 판결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냐면요.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공소사실과 이 공소장이 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뭐다? 그것과 그 같은 연결선상에 동일한 것까지 효력이 미쳐요. 미칩니다. 이 동일성은 좀 뭔가 하고 보도록 하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실적 심판에 대해서, 여기를 잠재적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기판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설명이라고 해요. 얘가 주관적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동일성에 대한 거는 재판 못합니다. 요거는 심리 못해요. 동일성은 뭐만 미친다? 판결의 효력만 미쳐요. 효력만. 동일성 인정되는 것은 못합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딱 기재된 범죄 사실만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어요. 효력은 이렇게 미칩니다. 효력은 어디까지 미쳐? 동일성 인정까지. 제목 들어가 봅시다. 심판 대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장 기재한 범죄 사실만 심판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은 공소장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갑이 을을 살해한 경우에 검사가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은 살인죄죠. 그럼 법원은 그 살인죄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였을 때 죽인 것은 사실이죠. 죽인 것에 대해서는 재판 못합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럼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가 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살인의 고의가 없이 폭행의 고의가 있으면 사람이 폭행치사가 되죠. 폭행치사로 재판 못합니다. 그럼 이제 무죄 판결을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요 동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요 공소사실과 사실적으로 동일하면 됩니다. 사실적, 규범적으로 같은 걸 말해요. 법적이 아니라 뭐다? 사실적입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거는 사실이죠. 살인, 폭행, 치사 이런 것들은 법적이죠. 맞죠? 사실적으로 같으면 됩니다. 이걸 동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폭행치사든 살인죄든 사실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인 거니까.
차이점 뭐가 다르죠? 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판결의 효력은 사실적인 부분까지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만일에 그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확정이 되면 폭행치사죄라도 재판을 못합니다. 왜? 이중처벌이 돼버립니다. 판결 효력이 미쳐버리니까.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뭐 할 수가 없다고? 심판 못한다 그랬죠. 판결 회룡함 치죠. 그러면 검사는 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심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공소장을? 공소사실을 뭐 한다? 바꿔야죠. 공소장을. 그게 바로 뭐라 그래?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요. 동일성 있는 거를.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이 공소장을 뭘 해야 돼? 변경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경을 한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뭐로 바꿔? 폭행치사로 바꾼다 할지. 이걸 공소사실의 내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폭행치사로 바꿔놨더니 판사가 또 뭐라 할 수도 있어? 살인죄라고 해서 무죄 판결 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두 개 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기재? 예비적 기재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강도살인죄라고 해놨는데 하나를 빼고 싶어요. 이때는 이거 처리는 잘 안 합니다만은 빼릴 때는 뭐라 그래? 공소사실에 뭐라 그런다? 일부 철회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하려면은 요 공소사실과 변경하는 사실이 반드시 뭔 성을 갖고 있어야 돼? 동일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일성을. 그럼 동일성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성, 새로운 범죄가 있겠죠? 그럼 동일성이 없으니까 요 공소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를 뭐라 그래? 새로운 공소 제기. 요게 가장 정확한 말이죠. 새로운 공소 제기. 저것과 관계없다고 해서 뭐라 그래? 독립 공소 제기. 추가 공소 제기. 줄여서 뭐라 그래? 기소. 네, 기소. 이것과는 관계없다는 거야. 동일성이 없으면 새로 기소, 독립적 기소를 해야 되겠지. 이 말입니다. 추가 기소와 공소장 변경은 뭐가 다른가? 가장 차이점 뭐로 해?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이 있으면 뭘 해야 되고? 공소장 변경을 하고, 동일성이 없으면 뭘 하는 거야? 추가 기소를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 동일성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시험에 요게 동일성이 있는 혹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까도 몰라요. 그럴 땐 찍으세요. 찍으라고요. 이 동일성 여부는. 그래서 찍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공소사실이 특정이 나오면 찍으라 그랬죠. 동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일성은 몰라요. 그 판례 암기봤자 말짱 헛일입니다. 이거는 왜?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조국 재판에서 막 싸웠잖아. 동일성이 판사는 없다 그러고 검사는 있다 그러고 막 싸웠단 말이야. 이건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 그 판사가 동일성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장을 이제 뭐한다? 변경 허용을 안 했어. 그러니까 검사가 할 수 없이 뭘 한 거야? 독립기소를 했겠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그 사건, 조국 사건은 복잡하니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딱 반반씩 나눠졌어요. 어떤 법관들은, 어떤 학자들은 동일성이 있다,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없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시험에 낸 놈은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과거 판례를 냈을 뿐인데, 그래서 책에는 시커멀 겁니다만은 이거는 건너뛰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만일에 동일성이, 판사가 보니까 동일성이 있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검사가 뭘 한 거야? 독립기소를 한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기소라고 그래. 똑같은 거 두 번 공소제기했지 않냐는 거야. 알았죠? 이걸 이중기소라. 그럼 어떻게 하냐? 판사 이때는 이제 성명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검사 이거는 동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고? 공소장 변경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만일에 검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야? 공소장 변경으로 보고 재판하는데 검사가 나는 이건 동일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죠. 그때는 뒤에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뭐 한다? 공소 기각 판결을 한 거랍니다. 됐죠? 시험에 잘 나오면 체크해 놓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어제 했었던 거죠. 검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를 했어요. 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봤더니 2017년에 뭐지? 20년 했다 귀찮으니까. 2017년에 요 포괄일죄와 동일한 것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어제 배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포괄일죄가 되는 거죠. 포괄일죄가 두 개 돼버리죠. 요거는 이제 뭡니까? 그래서 앞에 거에 대해서는 무슨 재판해야 돼? 미온서 판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포괄일죄는 이미 이제 뭡니까? 유죄가 확정된 거죠. 이건 포괄일죄. 요것만 재판하는 거죠. 요건 동일성이 있어, 없어? 없죠. 하나는 확정된 포괄일죄고 하나는 확정 안 된 포괄일죄죠.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어, 없어? 없고 뭘 해야 돼?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쉽죠? 근데 이거 어제 안 배워놨으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거. 어제 복습 안 했으면 가물가물할 거야. 포괄일죄가 두 개 되잖아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이거 말입니다. 공판 심리도 중에 범죄 사실과 동일성 있는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는 검사는 뭘 해야 돼?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나입니다.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에 그 범죄 사실들과 동일성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러니까 또 다른 유죄 확정 판결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 후 범죄 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뭐가 된다?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검사는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확정 판결 후 범죄 사실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별개의 뭘 해야 된다? 독립 공소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검사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걸 취소시켜야 돼요. 하고 뭘 해야 돼? 확정 판결 후인 2018년부터의 공소사실 추가 제기해야 됩니다. 동일성이 없어요. 이해돼요? 어제 배웠잖아. 확정 판결 전과 확정 판결 전의 포괄일죄와 확정 판결 후 일죄는 전혀 뭐다?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 동일성이 없어요. 변경 못합니다. 이거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사실의 일부 처리와 공소 취소인데, 이제 여기서 일부를 빼려면, 공소장 변경으로 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동일성이 없으면 뭐래요? 공소 취소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건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우리 저번에 공소 취소한 거 다시 재공소 제기할 수 있죠. 취소했던 거.
공소 취소 후 재기소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했던 거 다시 변경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 아니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나번 디귿에 자 한번 해볼까요? 공소 제기된 범죄의 사실과 어느 범죄가 실체적 경합이다. 그 무슨 말이야?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실체적 경합입니다. 그러면 실체적 경합된 일부를 뺄 때는 공소 뭘 해야 돼? 취소를 하겠죠. 공소 취소. 그 다음에 취소된 거 다시 공소 제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공소 사실과 추가된 범죄 사실이 포괄일제 관계다. 그럼 뭐야? 포괄일제 관계면 동일성 있는 거 일제라는 거죠. 이때 포괄일제된 부분은 뭘 해야 돼?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겠죠. 추가 기소하면 안 되죠. 추가 기소하면 뭐가 돼버려? 이중 기소가 돼버려. 상상적 경합이다. 이것도 소송법에서 일제로 보죠. 추가 기소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돼? 공소장 변경해야 됩니다. 어제 배워놓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어제 그 재수론이 그만큼 중요한 데입니다. 재수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298조입니다. 변경은 요거는 이제 검사가 신청할 때가 있고요. 검사가 이제 판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검사가 이제 청구할 때가 있고, 이제 법원이 이제 요구할 때가 있어요. 법원이 검사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데, 검사가 청구를 합니다. 판사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이제 검사가 청구하면은 법원은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동일성을 해야지 안 해야 됩니다. 요 동일성 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변경은 동일성 내에서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제2항입니다.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사실 적용법조 추가 변경을 요구하여서 법원이 이제 검사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야, 공소장 변경해라. 그런데 법에서는 한다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법원 재량입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있는데 법원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 안 하고 뭐 해버릴 수 있어? 재판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뭐가 돼? 무죄 판결이 돼버리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살인죄로 공소제기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뭐야? 폭행치사야. 그럼 검사 폭행치사로 변경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안 하고 뭐 해볼 수 있다? 무죄 판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뭐다? 재량이라는 겁니다. 아니 법에서는 한다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법에서는 한다인데 하야 한다인데 우리 판례가 뭐다? 재량.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망. 법원에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이 되면 이제 이 동일성 있는 부분이 뭐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빨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방어 준비를 하실 거면 또는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또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원래 했던 이 공소 사실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피고인 방어에 아무래도 뭐한다? 좀 지장이 생깁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정경심 씨 같으면은, 뭐, 처음에 공소 사실은 그 표창장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바꿨다. 이렇게 기재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가 요구했던 것은 이제 집에서 뭐 컴퓨터로 써야겠다. 전혀 다르죠. 이제 판사는 동일성이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변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혀 달라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변경 다시 이제 방어 좀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권 또는 신청으로 공판기일을 잠시 뭐 할 수 있다? 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멈추자. 응? 안 할 수도 있고, 누구 맘이다? 재량인데 직권 또는 신청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공판 절차 정지가 직권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공소장 변경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있지, 나머지 한 답니다. 이건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공판 절차 정지에 두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이 공소장 변경 시가. 다른 공소장 변경은 전부 직권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로 할 수 있다? 직권뿐만 아니라 신청이고, 다른 것은 전부 한다는데 이거는 뭐 한다? 할 수 있다는 거.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방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공소사실이 없었던 별개의 것이 추가에 들어오잖아요. 맞죠? 추가되잖아. 그래서 아니면 뭐 내용이 바꿔진다 할지 방어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방어준비 때문에. 그럼 이제 동일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동일성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러면 사실적이면 사실적이지. 근데 여기를 법관이 약간 뭐 한다? 좀 판단해보겠다는 것을 뭐라 그래? 규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 사실은 아니고 사실이 기본이지만 법관이 더 나가서 뭘 한다? 규범적인 요소를 종합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헷갈려버린 거예요. 알았죠? 순수 사실적으로 한 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거 암기할 필요도 없이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플러스 돼버린 거야? 규범적 요소라는 것은 법관 지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사실적은 다른데 법관이 지가 봤을 때 뭐 한다? 이건 똑같아 라고 해버리면 뭐야? 동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수 사실이 아니라 사실 플러스 뭐다? 규범적인 것을 고려합니다. 알았죠? 고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2번, 3번 이런 것들은 뭐 2번은 뭐 그냥 읽어보고 내가 지업을 놔뒀습니다. 그러면 포괄일제 동일성은 어떻게, 이것만 조심합시다. 동일성 어떻게 판단해야 돼? 당연히 전체적으로 판단해야지. 포괄된 모든 걸 가지고 하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공소사실이 기재된 거를 법원이 심판했을 때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죠. 왜? 방어했으니까. 맞죠? 이건 변경할 필요, 그냥 재판하면 되고, 동일성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변경이 돼서 피고인이 과거 방어할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뭐 한다? 변경을 허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무죄판가 보세요. A 플러스 B가 있어요. 공소장에. 아니지? A가 있다고 하고 만일에 스몰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게 지금 요것과 지금 뭐 한다? 동일성이 있을 때 스몰 a는 라지 a에 포함되어 있죠. 이를테면
공소장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라고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명예훼손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원은 이것도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재판할 수 있고 이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명예훼손죄도 뭐 할 수 있어? 심판할 수 있어요. 맞죠? 맞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은 이 경우에 공소장 변경 재판할 수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사실명예훼손 재판해야 되냐? 아니면 그래도 분명히 허위사실과 사실명예훼손은 다르니까 그냥 무죄 판결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니 여러분 내용 보지 말고 어차피 대한민국 판례 믿을 수 없는 새끼들이고 나는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방어권은 제한이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무죄 판결 때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판례는 반드시 유죄 판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는 뭐다? 법관의 재량인 것도 있습니다.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몇 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법원 재량인 것도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번 볼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우선 이제 당연히 동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변경 없는 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 유죄를 판단할 의무는 없고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이란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은 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지 마음이야.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말할 제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야? 정의, 형평, 애국, 국민을 위하여 요것처럼 개소리가 없어. 그쵸? 정의란 게 뭐야? 힘센 놈이 지가 말한 게 정의지. 그렇잖아요? 정의, 형평 들어가면 개소리 하고 있네. 법관 지가 사겠다는 거야. 말이 현저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뭐 한다? 꼭 유죄 판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보고 뭐 해라는 거, 시험 본 놈 보고는 암기해라는 겁니다. 시험 본 놈 보고는. 알겠죠? 자, 우선 1번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요거이 원래 시험에 내면 안 될 겁니다. 기억은 금년부터. 그런데 어쨌든 뭐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헷갈린 사람은 앞에 이거 잘 나옵니다. 기억, 니은. 어스러움풋이 알아놓으면 이거 무지하게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뭐지? 기소된 공소사실과 재산상 피해자, 사실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될 때는 이렇게 암해 어거지로 막. 그래가지고 때는 공소장 변경 없이 그냥 뭘 해야 된다? 유죄 판결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암기를 하고요. 니은은 이제 이건 또 어떻게 나오더라? 니은은?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인정된 경우 이렇게 나오던가? 하여튼 기억 니은이 나오는 기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느 요렇게 집이 있어요. 아파트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가 A 겁니다. A 소유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요거를 위조를 해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뭐한다? 이 집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거기는 범죄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 집을 경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C가 이 집을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닌 거 팔아먹은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사기죄인데, 사기죄입니다. 그 이제 피해자를 검사가 누구라? 그래서 누가 피해자일까? A? A는 피해자 아닙니다. 왜? A는 손해보면 이 집 계속 A 집입니다. C입니다. C는 돈만 날린 거예요. 근데 검사가 뭐야? 피해자를 A로 해놓은 거예요. 피해자를. 알았죠? 그러면 지금 얘가 피고인이죠. 얘는 피해자가 지금 A든 또 누구든 C든 얘가 사기죄가 안 되려면 뭐다? 이거 자기 집이라 해야 됩니다. 맞죠? 피해자를 A로 했든 C로 했든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법원이 누구로 하든 방어권에 지장이 없죠? 재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피해자는 검사는 뭐로 했기 때문에 지금 A로 해놨잖아요. 공소장의 피해자는. 근데 법원이 읽어보니까 피해자가 A가 아니고 누구더라? C더라는 피해자가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하고 공소사실, 범죄 사실의 피해자는 누구야? 실을 읽어보니까 C더라는 거야. 이때 법원은 피해자를 C로 해서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유죄 판결하여야 한답니다. 잘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판을 맞잖아. 피해자가 A만 보고 C만 뭐합니까? 사기친 놈 처벌하면 되지. 안 그래요? 공소사실이 봐서 누가 됐든 이게 관계없이 뭐하면 돼? 나쁜 새끼잖아 이거. 처벌해야지. 그래서 유죄 판결하여야 한답니다. 피해자를 달리 바꿔가지고. 그 다음입니다. 니은은 뭐냐면 이제 부동산 2번 팔아먹으면 이거 배임죄란 범죄입니다. 배임죄. 배임. 그래서 이제 지난 100년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아먹고 등기를 안 해줬습니다. 을이 이걸 또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100년 전이라 했습니다. 그거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갑의 상속인이 있었겠죠. 갑의 상속인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버렸어요. 상속인이. 그러니까 이제 을은 가만히 있는데 병의 상속인이 배임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갑은 지금 갑의 상속인은 원래 등기를 을의 상속인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직접 해서 거래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막 100년 전 사건이 사람이 한두 명 나오겠어, 이게. 이럴 때는 뭐야? 공소장을 제대로 뭐한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헷갈리면 사기죄가 나오면은 변경 재판할 수 있다고 피해자 다룰 때 배임죄가 나오면은 뭐한다?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정 안 되면 이렇게 찍어. 피해자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다를 때는 사기죄 피해자가 다를 때는 무슨 재판해야 된다? 변경 없이 재판결하고 배임죄 피해자가 다를 때는 변경해야 돼. 이렇게 암기한 경우도 있어. 정 안 되면. 근데 주로는 뭐가 많이 나와? 기억이 많이 나온다. 작물 취득이라고 해놨는데요. 취득은 이제 자기가 가지는 거야, 작물을. 근데 보관은 잠시 보관한 거야.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에 취득을 해냈지만 취득이나 보관이나 외형적은 똑같은 거지. 손에 들고 있는 거지. 반드시 보관으로 뭐한다? 재판하여야 한다다. 그 다음에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 소지죄인데요. 소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영리목적으로 했으면 영리목적 소지죄가 됩니다. 그러면 공소장에는 영리목적 소지죄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로 재판할 수 있어? 소지죄로 재판할 수 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남았죠. 이걸 반드시 유죄 판결해야 되냐? 안 하고 무슨 재판할 수 있는가? 무죄 판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반드시 해라는 겁니다. 왜? 마약은 나쁜 거지 않냐. 그죠? 여기까지 이런 건 다 나도 동의합니다. 유죄판 해야 된다. 나는 유죄판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수는 당연히 무슨 앞단계를 거쳐야 돼? 미수 단계를 거쳐야죠. 그래서 희로뽕 투약 기수라고 돼 있었는데 봤더니 미수더라는 거야. 그때는 변경 없이 미수죄로 재판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주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무죄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관 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으면. 그래서 1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인데 그 속에 당연히 사실 명예훼손죄 포함되어 있죠. 근데 법원이 뭐 한다? 무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 폭행치사 속에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어? 폭행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판사가 뭐 재판해버린 거야? 무죄 판결해버렸습니다. 지 마음이라는 거야. 횡령과 배임을 여러분 똑같은 범죄입니다. 공소장 변경 재판할 수 있어요. 그건 무죄 판결했던 경우가 있고요. 특수상해 속에 여러분 뭐가 포함이 돼? 상해 포함되죠. 그런데 무슨 재판해버렸어? 무죄 판결해버렸습니다. 아주 개같은 놈들이죠. 자, 그런데 1, 2, 3, 4가 나오면 덜 헷갈립니다. 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 그거는 사실 명예훼손죄로 무죄 판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새끼요 지 마음대로 재판해버릴 거 암기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그런데 5번을 내가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5번을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어요. 왜냐? 이게 이제 그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무죄 판결한다 그랬잖아요. 요것이 왜 그러는가 이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건 내 맘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 판사 새끼가.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부터는 뭐라 그러냐? 사회 정의와 형평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랬던 거예요. 정의와 형평이.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판 60년대에는. 그럼 말인데 이게 중복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공소장 변경 재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변경을 안 해서 무죄란 말은 좀 말이 좀 오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90m 말을 바꾼 거예요. 예? 정의와 형평이 위반되지 않아서 무죄했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계속 나쁜 새끼들이야. 할 수 있으면 유죄 판결 해야지. 그래서 5번을 여러분 왜 암기하라고 하냐면 공소장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하고 이 5번하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연도를 써놓은 거냐,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소장 변경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니은은 지금식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지만 이걸 재판 안 한다고 해서 현재의 우리 사회 정의와 형평이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 무죄 판결한다. 이게 현재 입장이에요. 바로 어디? 1, 2, 3, 4 입장이란 말이에요. 1, 2, 3, 4. 에? 공소장 변경 재판할 수 있는데
이걸 재판 안 하고 무죄 판결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사회 정의와 형평에 만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5번의 기억년 뒤는 그 말을 그 당시 몰랐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업무상 과실, 단순 과실치사. 당연히 과실치사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무죄 판결에 지금 같은 뭐라 그래? 이거 무죄이더라도 현저한 정의와 형평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 근데 당신은 그 말을 모르니까 뭐라고?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말이야. 살인죄와 폭행치사, 명예훼손, 모욕, 폭행치사, 폭행. 낭비하세요. 공소장 변경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지금 이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냐 안 하냐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기억년 뒤율은. 무슨 이해되지? 기억년 뒤율은 지금식으로 하면 뭐야? 이거를 이렇게 무죄 판결하더라도 현저한 정의와 형평이 위반되지 않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설명할 거란 말이야. 근데 당시 연도 적어놨잖아. 옛날 그 노땅들, 과거의 법원 구급 애들, 그 애들이 나이 먹으니까 뭐 된 거야? 대법원 판사 됐단 말이야. 자, 그럼 지금 보자고 이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의의 수용이 없으면 변경해야지. 당연히 고의범과 과실을 보면 달라. 다르지. 그것도 같은 범죄냐, 고의와 과실은. 당연히 뭘 해야 돼? 변경해야지.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요거 하나 조심하자. 예비와 미수는요, 예비 미수는 이거는 뭐로 하냐면 실행착수로 합니다. 요 실질적 충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자, 이거 들어갔잖아. 그냥 충족이 아니고 이것 들어가면 뭐야? 지 맘이라는 거야. 아주 애매해. 그래서 미수기서는 실은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요 사이에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하지만 요거는 실행착수는 딱 눈에 보여. 요거는 범죄가 다른 겁니다. 질조로 달라.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다룰 거고, 강도, 공갈, 절도, 작물은 다 범죄가 다르죠? 누가 봐도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사기죄에서 상습사기로 당연히 뭐 한다? 변경해야죠. 왜?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상습이. 하지만 상습사기죄에서 사기죄는 변경할 필요가 없지. 사실에서 허위사실로, 절도에서 강도로, 특수에서 상습특수로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건 더 커져버리잖아. 변경해야 될 겁니다. 공소장 비용 재판할 수 있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강도, 강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강도가. 상습사기에는 뭐가? 사기, 상습, 절도는 절도. 여러분의 강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폭행 플러스 뭐다? 절도라고 했습니다. 강도상에는 폭행, 절도, 상해가 합쳐진 거죠? 허위사실인데 사실, 공동정보문, 방조가 포함되어 있죠? 저 작은 개념이잖아. 그 다음에 최근에 요 1, 2번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했잖아. 범죄가 뭐야? ABC가 있어. 어제 했죠? ABC가 있는데, ABC란 범죄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공소장에. 요게 하나로 묶은 법 규정이 있으면 뭐가 돼? 포괄일죄.
행위가 다른 뭐야? 실체적 하나면 뭐야? 상상적이야. 맞죠? 기재된 범죄 사실의 변화는 없어. A 사실, B 다 기재돼 있잖아. 이것을 A 사실, B 범죄, C 범죄를 묶어서 D 범죄가 된다. 이렇게 여기 포괄을 째고 A죄, B죄, C죄가 있는데 이건 행위가 하나다. 상상적이다. 행위가 여러 개다. 실체적이다. 기재된 범죄 변화는 없어. 그래서 상상에서 실체적으로 해서 실체에서 상상으로 포괄해서 왕적 변화는 기재된 범죄 사실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야.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어제 했어. A, B, C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묶고는 규정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포괄죄가 되고. 기재된 범죄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A죄, B죄, C죄가. 맞죠? 이렇게. 그래서 상상적 경합에서 실체, 실체에서 상상, 포괄일죄와 경합범 사이의 변경은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범죄 사실은 아무 변화가 없어. 기재된 범죄 사실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강제추행. 갑자기 확 만드는 거예요. 기습관계랍니다. 요거는 뭐도 포함돼? 위력. 다 포함돼 있고. 범죄 사실이 있는데 요거 친고죄냐 비친고죄냐, 반의사 불벌죄냐 비반의사 불벌죄냐는 범죄 사실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형사소송법 법규적 문제지. 맞잖아요. 성폭행을 했냐 안 했냐가 범죄 사실 문제야. 욕을 했냐 안 했냐가 사실 문제야. 그것이 친고죄냐 비친고죄냐 반의사냐 비반의사, 이거는 뭐야? 범죄 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어. 형사소송법 법규적 문제지. 그래서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재판할 수 있어. 친고죄를 뭐로? 비친고죄로.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횡령과 배임은 똑같은 범죄입니다. 기수와 미수고고,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단독범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공동정범 해버리면 갑자기 죄가 무거워진 범죄들이 있었어. 이걸 합동범이라 그랬어. 합동범. 그럼 범죄가 전 달라져 버리지. 맞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공동정범들은 관계없잖아. A가 혼자 했다고 기대했는데 B도 같이 했다고 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근데 A에게 전혀 이게 불리할 때가 있어. 왜? 혼자 도둑질한 거하고 둘이 한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이때는 당연히 변경해야지. 엄청나게 불리하게 되니까. 근데 혼자나 둘이나 별 차이가 없어. 이럴 때는 어차피 A가 기재돼 있잖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단독범으로 기재했는데 공동정범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거고요. 세 번째. 봐봐. 검사가 공장 일이 일어났어.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했다 이렇게 했어. 야간에. 이제 공소장에는 검사가 야간 흉기 휴대 협박죄를 해놨는데 이런 범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제 야간에 흉기를 들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보자. 흉기 들었으면 특수협박이지. 그 속에 협박도 포함되어 있지. 그럼 재판할 수 있는 범죄가 공소장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범죄가 협박죄도 있고 흉기 협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 마음대로 한번 퍼 데리러 갔다가 이럴 때는 검사에 꼭 물어봐야 된다. 뭐하러 물어봐 도대체.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 범죄가 여러 개일 때는 일단 검사에게 성명 물어본 다음에 재판해라.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검사가 위증죄라는 게 우리가 그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게 뭡니까? 위증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증인이 선서한 다음에 A 사실과 B 사실을 진술했는데 검사가 B 사실이 위증입니다라고 공소장에 썼다고. 이 공소장에 사실을 몇 개 적었어? 2개 적었어. A 사실과 B 사실. 검사는 이제 B 사실이 허위다라고 공소장에 적었다는 거야. 그럼 적어진 사실은 몇 개야 지금? 2개. A 사실, B 사실. 이때 법원이 A 사실을 허위로 보고 A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재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야. 공소장 A 사실 기재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않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검사가 위증죄로 공소 제기하면서 공소 사실에 어떤 사실에 허위 진술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공소장에는 당해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전제 사실을 기재해놨습니다. 그 사실이 몇 개 있어? 당해 사실과 전제 사실 2개가 있었죠? 이때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전제 사실을 허위로 보고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기재된 사실이니까. 기재 안 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장애자 문제인데 장애자입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건데 장애자가 한 거는 전부 삭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최근에 거의 바꿔져 갔고요. 이거는 출제하면 나쁜 놈인데 다 삭제해버리고. 4번입니다. 적용법조에 오기 누락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을 이제 잘못 적었다 할지 또는 누락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 사실에 변화가 없다면 뭐 한다? 기재된 범죄 사실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때는 변경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에 불이익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 있는데 단순한 오기 누락이 아니라 전혀 다른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전혀. 이때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잘못 적어서. 자,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검사가 공소장에는 뭐라 적어놨냐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에서 공소사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 자식 지금 음주운전 몇 번 한 거지? 3번 한 거야. 맞죠? 그러면 음주운전이 3번 하면은 도로교통법 148조에 뭡니까? 1항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특가법으로. 근데 적어놨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 특가법 3번 이상, 3회 이상 운전하면은 음주운전에 이거 2년 이상 징역 이걸 뭐 한다? 법 바꿔야 됩니다. 조문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검사는 148조 2의 제2항 제2호 44 제1항으로 기재했는데 법원은 148조 제2의 1항의 1호로 이거 봐봐. 그가 1항이 되면 얼마지? 그가 보세요. 봐봐. 사입소지 1항 위반자 처벌한 데다 있잖아. 1호는 얼마야? 달라. 하여튼 2년 이상이고 5년 이하고 2호는 얼마입니까? 0.2%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전혀 몇 호를 1호, 2호, 3호를 정량에 따라서 몇 항을 정량에 따라서 전부 뭐가 달라?
형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이렇게 생각해. 아, 도로교통법은 항과 호를 뭐 한다? 정확히 적어야 되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항과 호를,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도로교통법 148조 2의 제2항 제2호 제1항으로 기재했으면 꼭 이렇게 재판해야 돼. 이거 없이 148조 2의 1항 제1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2호로 했으면 2호로 재판해야 돼. 1호가 더 무거워.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공판 절차에서 허용됩니다.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이따 배울 간이 공판 되고 항소심도 됩니다. 사심리 하니까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되는가? 항소심이 변론이 끝나면 안 되겠죠. 변론 종결 전까지. 그럼 허용 안 되는 거 상고심에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요 사실을 심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하겠지만은 법률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공소장이 변경되면 새로운 이 동일한 사실을 심리를 해야 되잖아. 상고심은 사실 심리를 안 하거든요. 못해요. 그러면 상고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없이 사건을 항소심으로 파기환송시켜야 됩니다. 자기들이 못합니다. 대법원은 사실 심리를 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식 절차란 건 서면으로만 심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에 변경이 되면 방어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절차 검사가 신청하는 겁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철회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이때 이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공소 제기할 때요. 공소장만 제출한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했냐면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서도 첨부했습니다. 뭐 해라고? 방어준비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이 변경이 되면 이제 새로 추가된 거 있기 때문에 역시 부본서를 피고인 수만큼 뭘 해야 된다? 첨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3번 법원은 이 부본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됩니다. 즉시 부본서를 공소장은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했죠. 이건 즉시 송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한쪽에만 송달하면 됩니다. 이건 즉시니까 신청이 있으면 막 송달해야 됩니다.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송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장이 변경이 된 공판 절차에서는 검사는 당연히 변경 요점을 뭘 해야 돼? 진술해야 되고요. 5항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5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겠죠. 왜? 철회시킬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강도살인죄에서 나 살인 철회할래요. 피고인 아싸 하죠. 이때는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좋잖아. 뭐로 할 수 있다? 구두로도 할 수 있어요. 구두. 구두로 하려면 피고인한테 뭐 해야 돼야 돼?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뭐 했을 때 동의돼야 됩니다. 네. 신청. 서면으로 하는데 구술받아.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본서를 첨부해야 되고 이때 특히 변경할 때 이 완전히 바꿔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원래 기재된 사실과 동일된 동일성 있는 사실을 보통은 완전히 바꿔치기 안 하고마다 이건 놔두고 뭐하는 형태로 추가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죠. 여기는 무슨 기재? 예비적 기재라고 합니다. 두 개니까 예비적 기재인데 우리 예비적 기재를 어디서 한번 배웠냐면 공소 제기할 때 한번 배웠어요. 그때는 동일성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지금 변경은 지금 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변경은 뭐다? 변경 시 예비적 태기적 규정은 뭐가 있어야 돼?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입니다. 당연히 이제 검사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공소장도 마찬가지 피고인은 당연히 특정시켜놔야죠. 누구라고. 특정이 안 되면 안 되죠. 성명불상자고 재판은 못 하는데. 안 됩니다. 특정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면, 우리는 아직은 소송 형사정에서 전자소송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 매체를 제출한 것은 제출 안 한 겁니다. 오로지 뭐로만? 서면 또는 못으로만 구술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기억, 전자 형태로 안 된다. 공소제기 효력은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된다. 두 번째, 즉시 송달해라. 신청서가 있으면 부분서를. 그러면 공소장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되죠. 맞죠? 송달 안 했어. 하자가 있죠? 이때는 피고인이 뭘 해야 돼?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했었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야 조사하는 거. 공소장 부분 송달, 소환장 송달 하자 토지관할이었었죠. 부분서입니다. 공판장에서 교부했어요. 송달 안 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피고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가 만다 치유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허가입니다. 동일성 범위 내고 변론 종결 전 신청면 법원 허가는 의무입니다. 꼭 허가해줘야 됩니다. 허가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그런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변론이 종결된 후에 했어요. 위법이죠?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해야 되는데 변론이 종결된 후에 했다는 거예요. 시간 늦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뭐 한다? 야, 늦었잖아. 라고 뭐 할 수 있어? 기각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저번에 변론이 종결된 것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 그랬었죠? 법원이 이걸 재개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신청했을 때는 허가가 뭐다?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지만 변론 종결 후에 신청했을 때는 허가한다가 아니라 허가할 수 있답니다. 누구 마음이니까? 법원 체리하는데. 그래서 객관 시험 볼 때 그냥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동일성 범위 내이면 이때는 보통은 변론 종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해야 한답니다. 근데 구태여 변론 종결 후에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허가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 허가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법원은 그러니까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하는 거죠. 동일성이 없는데도 허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법이죠? 위법입니다. 여기 대해서 불복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는 역으로 동일성 범위인데도 허가를 안 했어요. 불복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 중간재판이라 그래가지고요. 법원은 재판 과정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뭔 결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면 불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자꾸 질문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버리면 수업에 맥이 끊어지잖아. 그래서 특별히 이건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뭐 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불복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재판 끝난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 범위가 아닌데 허가 결정을 했다 할지, 동일성 범위인데 허가 결정 안 했다 할지, 이에 대해서 검사든 피고이든 뭐 할 수가 없다? 불복을 못 합니다.
중간재판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만약 수업 중에 뭐 말을 잘못했다, 뭐 실수했다 하더라도 나는 바꿀 수 있죠. 이거 원래 김이라고 해야 되는데 박이라고 한 거예요. 미안. 법관 스스로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행에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공소장 변경 결정에 대해서 어떤 위법이 있을 때 변경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 검사든 피고인은 불복 못합니다. 그냥 법원 스스로는 뭐 할 수 있어? 동일성이 없는다 허가했더라는 거야. 그때는 미안 하고 또 뭐 한다? 안 해줄 수도 있고 이 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인데요. 법원의 변경 요구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원 뭐다? 재량이라는 겁니다. 재량. 그래서 아까 했잖아. 변경 요구 안 하고 뭐 한다? 현저한 정의와 형평에 위반되지 않으면 뭐 해버릴 수 있다고? 무죄 판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제 철회는 법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법을 만들 때는 말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법원은 동일성 범위 내면 내가 그랬는데 입법자의 취지는 내 생각인 것 같아. 무조건 그 공소장 변경 동일성 범위 내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변경을 해라. 요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해라는 취지입니다. 내 생각 그래. 그리고 철회는 그때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 철회는 있던 거 일부 빼니까 그거는 변경 없이 재판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철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298조에 관계없이 현재 우리 판례는 뭐다? 치맘이야. 그 다음입니다. 효과. 공소장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한다? 공판 절차가 직권이나 또 신청에 의해서 정지 뭐 한다? 할 수가 있고, 심판 대상이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히 변경돼 버린 거야. 그럼 옛날 거 심판할 필요 없겠죠. 완전히 변경돼 버렸으면 심판할 필요 없고. 이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됐을 때는 당연히 뭐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돼? 추이죠. 1차부터 하고 2차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3번 자 보자고. 폭행죄로 검사가 공소제기했어요. 폭행죄로. 친고죄로 공소제기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폭행죄는 반사구역죄거든요. 반사구역죄입니다. 모욕죄로 공소제기했는데 피해자가 모욕죄 친고죄거든요. 고소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검사 빡치죠? 오늘 날 좀 장난쳐?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버렸습니다. 뭐로? 폭행죄를 특수폭행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상해죄로 바꿀 수도 있고, 모욕죄를 뭐 한다? 명예훼손죄로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은 뭘 심판해? 폭행의 상해죄로 바꿔서 뭘 심판하는 거야? 상해죄를 심판하고 명예훼손죄를 심판합니다. 상해죄는 반사업죄 아니죠.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아니죠. 즉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나 고소 취소는 현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왜? 뭐로 바꿔졌으니까? 폭행자가 뭐로 변경시켜버린 거야? 상해죄로. 친고죄가 뭐야? 비친고죄, 명예훼손죄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사를 표시한 경우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면 이때는 상해죄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다. 1번 친고죄도 마찬가지.
고소 취소된 후 다른 범죄 사실로 변경을 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사는 반드시 어디서만 할 수 있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만일에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친고죄죠? 라고 해도 말 수가 없다? 고소 취소를 못합니다. 왜? 항소심이니까. 처벌 불원사도 마찬가지. 그 다음입니다. 사건 이송. 처음에 공소 제기할 때는 단독부 사건이었어요. 단독부 판사 혼자 재판한 겁니다. 근데 검사가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도죄로 공소 제기했는데 나중에 특수절도로 공소 바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당연히 사건은 합의부로만 한다? 이송시켜야죠. 됐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하겠지만은, 합의부 항소심은, 그러니까 단독부 항소심은 지방법원이거든요. 합의부 항소심은 고등법원입니다. 그럼 사건 어디로 보내야 돼? 고등법원 보내야 됩니다. 더 많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될 수도 있죠. 합의부, 처음에 공소 제기할 때는 합의부였는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으로 뭐 한다? 단독부 사건으로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합의부로 보내냐는 겁니다. 우선 이거는 8조라는 법 조문회가, 소송법에가 단독부로 공소 제기되면 그것을 검사가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가 되면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라고 형법, 형사소송법 제8조가 있어요. 8조 2항에가 단독부면 어디로 보내라? 합의부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 법에가 있어요. 근데 합의부 사건을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부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건 법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합의부가 더 좋죠? 혼자 재판한 것보다. 그랬을 때는 단독부로 안 보냅니다. 그냥 합의부에서 그냥 합니다. 공소시효.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무슨 범죄 기준 때문에? 당연히 제기된 범죄죠. 제기 시작 중이 되고 변경된 범죄가 이 변경된 범죄 재판하는 거잖아 지금. 변경된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 봅니다. 어느 시점으로? 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공소제기 당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지만 변경된 범죄 사실에 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죠. 면소 판결합니다. 그러면 다 했던 겁니다. 공소시효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전에 했잖아. 9년 전 사건인데 강도죄로 공소 제기를 한 거야. 강도 공소 10년인데. 법원이 보니까 절도죄야 이거는. 그럼 검사가 절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 때려버리죠. 검사가 변경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법원은 절도죄 재판할 수 있잖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절도죄로 심판하면서 뭘 때려버린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해서 면소 판결할 수 있다. 이거 저번에 공소시효 완성하면서 경찰직에서만 나왔다 그랬어요. 공소장 변경 전 소송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그 변경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증인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증인신문, 증거조사. 이게 다 무효가 될 필요는 없잖아. 그대로 유효하다. 됐죠? 문제는 경찰직 것만 풀어볼게요. 작년에 다 나왔네요. 4번 문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OX를 골라라 했네요. 1번.
자,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법원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대가 결정해버렸습니다. 중간재판이 냈습니다. 당사자는 불복 안 돼요. 법원 스스로는 이를 뭐 한다? 취소해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같아요. 니은입니다. 포괄일제 동일성은 항상 뭐로 판단한다? 개개의 범죄가 아니라 포괄이니까 포괄적으로 봐야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단독범으로 기소됐는데 공동정범으로 재판할 수 있는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 할 수 있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을 할 수 있죠. 문제는 고소취소는 못하죠. 고소취소는 무조건 어디서만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처니까 항소심은 안 됩니다. 미음입니다.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실체적 경험이니까 뭐야? A, B, C 범죄가 서로 아무런 뭐가 없어? 동일성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공소 취소를 해야 돼. 맞죠? 근데 검사의 멍청한 자식이 뭘 한 거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거야. 공소장 변경 신청하려면 A, B, C 범죄가 뭐가 있어야 돼? 동일성이 있어야 돼. 맞죠? 이랬을 때 법원은 이게 공소 취소야 라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이거 뭐로 본다? 공소 취소로 보고 취소진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 강제추행은 우리가 위력강제추행 속에는 기습강제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력으로 재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횡령과 배임은 똑같은 범죄라고 그랬어요. 서로 공소장 변경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공판심리 중에 범죄 사실과 동일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이거 이렇게 나왔네요. 이들 범죄 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면 벌써 그림이 착 떠올려.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했어. 어디서 나도 형법에서 나도 꼭 나와. 검사는 이제 판결 두 개 되죠. 확정 판결 전과 뭐가 돼? 확정 판결 후로 나눠진단 말이야. 검사는 확정 판결 후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확정 판결 전과 후는 뭐야? 동일성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 독립기소,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답 3번이네요. 무지하게 어렵다. 무지하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4번. 자, 검사가 공소장에는 단순 음주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직권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정도 무거워져 버리죠. 법정이 달라져 버리고 안 됩니다. 그 주법정 뭐라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만 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식사하고 할까? 간이공판 얼마 시간 안 걸리거든? 그래. 그래도 식사하고 갑시다. 지금 50분.